자, 이번에는 또 원문을 보시면 지성 목국, 지지가 뭐에 이번에는 화국이 아니라 목국을 이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목이 인월인데 여기에 또 인이 있거나 또는 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인묘진 목국을 이루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의 기운이 아주 왕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뭘로 쳐야 된다? 경금으로 따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쨌든 지지가 지지가 목국을 이루게 되면 득경, 이 경금을 얻는 것을 귀함으로 삼는다. 그래서 경금을 얻어서 따듬어서 동량지제로 만들어야만 이 간목의 역할이 있는 거죠. 좋은 거죠. 자, 목의 기운이 밑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왕한 목의 기운을 좀 따듬어 준다 그 말이죠. 만약에 무경, 경금이 없으면 필흉, 반드시 흉하게 된다. 너무 정신없이 자라겠죠. 나무들이 막 엉켜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자라기 때문에 흉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비승도, 승도는 뭐죠? 우리가 스님이죠. 스님, 종교, 불교 이런 스님의 길이 우리가 많이 이제 외롭죠. 외롭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인간적인 것보다는 사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을 화토 중탕사주라고, 화토가 중한 경우에 이제 화토 중탕사주가 대부분 스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토가 뭐예요? 간목도 키우고 나무도 키워야 되는데 화가 수가 없고 화만 있어요. 그래서 땅이 바짝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 뭐죠? 나무 키울 수도 없고 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마음이 뭐예요? 화토가 많은 뭐죠? 이 화는 정신이고 토도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과 종교적인 것을 심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토가 많으신 분들이 약간 종교적이다. 특히 이제 불교, 그러니까 토가 많으면 불교, 화가 많으면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관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화토가 많으면 이제 화토 중탕사에서 스님 사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경금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승도로 가지 않으면 남자의 명주는 어떠다? 여기 보면은 호라비 환자요. 환고가 되고 여자의 주인공은 과부가자의 홀로독자죠. 자, 환고는 여기 보면 환자는 환어환 또는 호라버지 환이겠죠. 호라비 환. 그 다음에 고는 뭐죠? 외로울 거죠. 이 외로울 거와 홀로독자는 같은 의미고 앞에 호라비 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족할 과, 적을 과 같자인데 과부 갈 때 과부를 쓰죠. 예,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일주론을 사주명리학에서 일주론을 강의할 때 이 방압 있죠. 방압. 일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은 뭐죠? 남자의 뭐라고 했죠? 고신살로 했죠. 고신살. 그렇죠? 고신살. 여기는 이쪽에 있는 거는 삼합에 있는 것은 과숙살이었죠. 과숙살. 자, 고신살은 먼저 호라비살이고 과숙살은 뭐다? 과부살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합의 가운데서 삼합의 방합이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가 병신일주겠죠. 병신일주면 신유술이겠죠. 방합은 신유술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죠? 사오미죠. 미가 고신살. 남자라면 이제 미가 고신살이고 여자 같으면 술해. 해가 과숙살이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따졌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론에서 요약해 본 제가 사주명리 강에서 일주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신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자, 저는 고신이 미로 봤는데 과숙이 미고 제가 착각했네요. 자, 뭐냐면 병신일주에서 신유술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좌쪽, 여자는 우측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남자하고 이쪽이 우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올바른 거고 반대로 되면 외롭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남자 여우가 원래 원칙인데 동양학에서는 남자 여우잖아요.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짝이 안 맞아서 서로 밖에 있는 게 이게 외롭다라고 외우면 이쪽에 있는 게 뭐죠? 사오미. 미가 여자니까 과숙살. 여기 있죠? 과숙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신유술해. 해가 고숙. 고신. 이 남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핵심이니까 지지혜가 목국을 이룰 때는 목이 많으면 경금으로 따듬는 것을 귀하게 삼는다. 만약에 경금이었으면 반드시 흉하게 되는데 이때는 승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만약에 승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남자는 호라비로서 외롭고 여자는 이 과부로서 고독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평주는 또 이렇게 푸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정월 간목. 정월의 간목은 지성 목구. 지지의 정월의 간목이 지성 목국. 지지의 목국이면 사주의 불견 경신. 경금과 신금을 사주에서 불견 볼 수가 없으면 또는 나타나지가 않으면 대도 큰 도시가 아니라 뭐다? 대부분 그 말이죠. 대부분 위 곡직인수격이다. 곡직인수격이 뭐죠? 곡직인수격은 전부 나무죠. 나무. 이 목에 관한 거예요. 곡직인수격은 전부 나무다. 우리가 목의 성질은 곡직이고 인은 뭐죠? 인과 순에 관계된 게 나무죠. 그래서 간목이 이 지지에 인월에 있는데 대부분 전부 뭐다? 목이 이렇게 많아요. 목이 많은 보다 이 경금으로 따듬어 줘야 되는데 따듬지 못하면 나무가 많기 때문에 곡직인수격이 된다. 이런 의미로 되겠죠. 자, 만약에 성격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생어 우수는 뭐죠? 입춘 다음에 우수죠. 입춘 그 다음에 우수죠. 그렇게 되면 우수 후에 태어났다면 그런 즉 이득 경위기 경금을 얻는 것을 얻어야만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소위 중견 생황. 자, 거듭봤다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중견 거듭해서 봐요. 그래서 생황 굉장히 생황하게 되면 반드시 용 경금 착이죠. 착착. 이게 문자죠. 깎다. 어떤 나무를 깎다. 깎을 착. 요거는 뭐죠? 뚫을 착. 뚫다. 그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따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뚫어서 뭐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깎고 뚫는다 그 말인데 한자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깎고 어둡다. 깎고 뚫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가공을 한다는 거죠. 따듬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금을 써가지고 경금으로 어떻게 나무를 깎고 뚫고 해가지고 뭐예요? 나무를 쓸모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성. 그러면 가하다. 성. 이룰 수가 있다. 뭐다? 동량지제를 이룰 수 있다. 동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시야라 이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무를 깎고 뚫고 해가지고 동량의 그러한 제목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특별히 또는 다만 춘목 봄의 나무는 금을 쓰는데 불능결화 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화가 결함이 되어서 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지러져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화는 필요해요. 자, 간목이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병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금을 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무가 강해지면 뭐다? 이거를 경금이 와서 이 나무를 따듬어낸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정화가 있으면 더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경금을 이 칼을 갈아서 맨들맨들하게 잘 듣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간목이 또 묘월에 태어나면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많을 때는 역시 경금이 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화가 와야 되는데 역시 이때도 경금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워서 화가 있거나 나무가 많아서 경금으로 나무를 잘 착착해서 잘 제목 동량지로 만들 때도 이 경금이 너무 설치지 않도록, 경금은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화가 있어서 살짝 이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좀 눌러줘야 되겠죠. 병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좀 눌러주면 좋다 그 말이죠. 어찌됐든 추워서 화가 있거나 경금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가 있거나 어찌됐든 간에 화는 있어야 된다. 불능경화. 그래서 화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원국. 자, 원국에는 유재, 극재함이 있다. 제복함이 있다 그 말이죠. 원국에서 유재, 제복함이 있고, 그리고 행, 운행이겠죠. 뭐죠 이거는? 대운. 운에서 간다는 거죠. 행운이 제살. 제자는 우리가 재성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 재성과 살의 운으로 가면 필발. 반드시 바라게 된다. 왜 그럴까요? 간목이 재성으로 간다는 거 뭐죠? 재성으로 간다는 거는 토로 기운을 가고, 그 다음에 살을 간다는 것은 금이죠. 그래서 토생금으로 생해주죠. 그런데 목이 왕이에요. 목이 왕하면 금으로 간목을 다듬어서 동량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다? 화가 있고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이것을 금을 눌러주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간목을 치는 걸 막아줄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경우는 재가 있으니까 돈도 있고, 살이 있으면 뭐요? 칠살을 화에 의해서 잘 다듬으면 뭘로 쓸 수 있다? 관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편관을 잘 다듬으면 뭐가 쓸 수 있다? 정관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편관을 잘 다듬은 정관이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우는 제살로 가면은 굉장히 그 운이 좋다 그 말이죠. 여상문, 위에서 앞에 문장에서의 살이 가볍고 재가 중하면 어떻게 되죠? 살인으로 가죠. 살인 상생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너무 나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그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운으로 가야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땅하다. 살인자 부동ля라. 이렇게 가는 것과는 마땅하지 않다. 앞에서 칠살이 가벼운데 이 극제함이 중할 경우는 살인상생의 구조로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는 이 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같진 않다.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인상생은 이제 이게 이제 칠살이 가볍고 그럴 경우에 극제함이 중할 경우는 살인상생 구조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이 강할 때 금을 써가지고 눌러주는데, 이때는 화가 있어서 금이 너무 날뛰지 않게 그거를 좀 눌러줄 기운이 필요하다. 뭐가? 화를 이용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에 의해서 잘 가면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잘 제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제살로 갈 때도 운이 피발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결국은 이 간목이 왕하거나 그럴 때 경금으로 이렇게 잘 떠듬어져서 동량지로 가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편관이라서 강하단 말이죠.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눌러줄 수 있는 극제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화가 오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는 뭐죠? 칠살이 뭐죠?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강한데 여기서는 칠살이 가벼운데 다른 극제함이 많다. 그럴 경우는 칠살의 기운을 빼서 뭐다? 일간을 생겨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칠살이 있는데 극자면 내가 있을 때 인성으로 빼서 살인상생, 살의 기운은 칠살의 기운을 빼서 인성으로 빼고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하는 구조로 이렇게 해주면 좋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른 개념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